아랍에미리트의 공항과 석유시설 등이 예멘 반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상자가 9명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 일어난 공격이어서 더 놀라웠습니다. 중동지구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수경 특파원, 먼저 공격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이죠.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서는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무인기와 탄도미사일이 투입된 예멘 후티 반군의 공습에 따른 겁니다.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원유 저장시설 3곳에서 발생했는데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예멘 반군은 직후 SNS를 통해 공격 사실을 밝히면서 추가 공격 가능성까지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에 머무는 외국인들은 주요 시설 근처에 가지 않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예멘 반군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는 선박 납포 사건 등으로 긴장이 높아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예멘 반군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공격을 경고한 상태였습니다. 예멘 내전에 개입하지 말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동안 아랍에미리트는 분쟁이 빈번한 중동 지역에서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때문에 이번과 같은 예멘 반군의 아랍에미리트 본토에 대한 직접 공격은 이례적으로 여겨집니다.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이었는데요. 아부다비와는 100km 이상 떨어진 두바이에서 일정을 소화 중이어서 순방단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동맹군이 곧장 보복 공격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동맹군은 어젯밤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예멘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예멘의 수도 사나를 겨냥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4년부터 7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예멘 내전인데요. 유엔은 직간접적 사망자만 3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멘 정부와 반군의 내전이지만 사우디가 주도하는 동맹군이 예멘 정부를 그리고 이란이 반군을 지원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 동맹군에 참여하고 있지만 최근 병력 규모를 감축해왔습니다. 현재 사우디가 주도하는 동맹군의 공습으로 10명 이상이 숨졌다는 외신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네, 상황이 더 악화될까 걱정인데 국제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바레인과 카타르, 오만 등 주변 국가들은 물론 유엔과 미국 등 서방 국가들도 예멘 반군의 공격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아랍에미리트 등과 협력해 예멘 반군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이번 공격을 테러리스트 공격이라고 규정했고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도 반군의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 또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수경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와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기술적인 의문부터 좀 드는데요. 네. 예멘과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근데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멘 반군 측에서 드론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발언부터 듣고 다시 오시죠. وتمت العملية الموفقة ب5 صواريخ باليستية ومجنحة وعدد كبير من الطائرات المسيرة. 네, 지금 입장을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드론으로 공격했다 이런 입장을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드론 공격을 했다고 하는 그 무인 항공기가 이제 출격한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멘의 수도인 사나 혹은 사나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는 도시가 사다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그 사다라고 하는 도시 그 근방에서 만약에 출격을 했다고 하면 아랍에미리트 수도인 아부다비까지 한 1,360km, 1,400km가 조금 안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최신의 무인 공격기가 한 3,000km 정도 되거든요, 반경이.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되는 걸 어떻게 반군이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2019년에 예멘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공격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무인 공격기의 작전 범위가 공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개된 게 1,500에서 한 1,700km 정도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공격한 무인 공격기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갔다가 돌아올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냥 공격. 그렇죠.
폭탄을 싣고 가가지고 그냥 자폭 가서 공격을 자폭하듯이 이렇게 공격하면 되는데요.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 상공에도 무인 공격기가 나타났다 그래요. 8대를 격추했다 이렇게 사우디 당국에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쪽으로만 보낸 게 아니라 사우디 쪽으로도 보냈다. 양쪽으로 공격을 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전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드는데 배경은 어떻습니까? 아까 리포트 과정에서 우리 내전에 개입하지 말라 이런 주장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근데 이게 역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예멘이란 국가가. 원래 예멘이 내전에 발생한 게 2014년인데요. 지금 이제 해수리 한 8년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원래 예멘은 북예멘이 중심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예멘은 문화나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 북예멘은 오랫동안 그 시아파 중심의 이슬람 국가를 유지해 왔었는데요. 근데 남예멘의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알듯이 아덴이 있죠. 아덴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남예멘 세력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남예멘 세력들이 정부를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북예멘이 남예멘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전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예멘의 중심이 되는 아덴만이라고 하는 거, 그 아덴이 홍해의 입구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하고 연결되는 세계 물동량의 10%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연합 국가들이라든가 미국, 또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아덴을 장악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여기에 다 개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티 반군하고 아랍 국가들 그리고 아랍 국가를 후원하는 미국하고 같이 계속 내전을 벌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내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아랍권 내부에 굉장히 복잡한 권력 투쟁이 네, 들어있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긴장 고조 상태는 계속 더 이어지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시아파하고 그다음에 수니파 중심은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축으로 하는 아랍 연합 국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에 또 이란 핵 합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핵 협상을 진행 중인 와중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년 전에 미국이 드론 공격으로 이란의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이란 네. 입장에서는. 그게 1월이 딱 2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란 대통령이 우리가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덴의 반군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국적 선박을 납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연합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랍연합군 쪽에 좀 더 많은 병력을 파견한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내전이 더 격화됐고 그거에 대해서 복수의 차원에서 이번에 드론 공격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복잡하네요. 근데 아무튼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우리 정부는 지금 테러가 발생한 상황이니까요. 그 어떤 테러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우리 외교부가 입장을 밝혔고요. 민간인을 공격 살상하는 테러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지금 87달러까지 갔거든요. 배럴당 유가가.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도 있죠.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적 요인도 있죠. 물류난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멘에 아랍 쪽 국가들이 전부 이제 참전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내전이 격화가 될 경우에는 유가가 더 뛸 가능성도 있거든요. 조만간 세 자릿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공격 대상에 원유 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